아버지와 아들. 혼자 살던 목수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결에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 문을 열어보니 작은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구니 안에 솜털이 보송보송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울음을 뚝 그치고 목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목수는 그 맑은 눈동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니? 목수는 아기를 살포시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이 목수의 새끼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던 목수는 덜컥 아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아기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이구만. 목수는 밤마다 잠든 아기를 바라보며 한숨을 지었습니다. 그때마다 아기의 숨결이 한숨을 밀어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잠든 아기를 보는 동안 목수는 조금씩 아버지가 되어갔습니다. 아기는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웠습니다. 목수인 아버지는 나무를 깎아 장난감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나무 인형을 가지고 놀던 아기는 좀 더 자랐고 망치질을 배우고 톱질을 배우면서 소년이 되어갔습니다. 다 자란 나무를 베어 집을 짓는 것이 목수의 일인데 자고 나면 쑥쑥 크는 아이 때문에 이제 아버지는 나무 베는 일이 자꾸만 망설여집니다. 아들은 팔뚝이 굵어지고 어깨도 탄탄해졌습니다. 어느샌가 키도 훌쩍 자라 이젠 아버지가 올려다봐야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잠잘 땐 여전히 아기였습니다. 잠든 아들을 가까이 보려고 아버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외양간을 짓겠다며 땅을 파던 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돌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보석을 주었어요. 아들이 건네준 보석을 아버지는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행운인지 아닌지 아직은 모르겠으나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켜보자꾸나. 아버지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보석을 장롱 깊숙이 넣어두고는 열쇠로 꼭 잠갔습니다. 저 보석을 내다 팔면 더 이상 힘들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덩치는 커도 아들의 생각은 아직 아버지의 속뜻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또래의 소년들처럼 아들도 서둘러서 어른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린 티를 벗느라 아들은 번번이 아버지와 부딪혔습니다. 말다툼이 심한 날이면 아버지는 행여나 미움이 생길까봐 두려워 잠든 아들을 하염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느 날 왕의 신하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궁을 새로 짓는 일에 노련한 목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부름에 아버지는 긴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다만 아들을 혼자 두고 가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한참 못 볼 아들의 잠든 얼굴 앞에서 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숨결은 아버지의 한숨을 밀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새벽길을 먼저 밟는 이는 아버지가 아닌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아버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다 컸으니 제가 대신 다녀오겠습니다. 아들은 뛰어난 목수의 자식답게 맡은 일을 거뜬히 해냈습니다. 큰 도시의 화려한 모습에 잠시 넋을 잃기도 했지만 결코 임무를 잊는 법은 없었습니다. 아들은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잇고 지붕을 올리는 동안 계절이 서너 번 바뀌었습니다. 집을 떠나서 세 번째 봄을 맞던 날, 아들은 구릿빛 얼굴을 자랑스레 치켜들며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난 아버지는 아들이 그리워하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퀭한 눈에 깡마른 얼굴, 하얗게 샌 머리카락.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타지에 보낸 3년이라는 세월이 아버지에게는 마치 30년과도 같았습니다. 이웃 어른들이 찾아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떠난 뒤로 줄곧 불면증을 앓기 시작했단다. 원참 잠을 자야 낫는 병인데 잠을 통 자질 못하는구나. 정말 지독한 불면증이야. 아들은 그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용하다는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깊은 숲을 뒤져가며 약초를 캐보았습니다. 하지만 불면증은 좀처럼 낫지 않았고 아버지는 한순간도 잠들지 못하였습니다. 아들은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늘 깨어있는 아버지의 퀭한 눈에 점점 익숙해져만 갔습니다. 아버지는 온종일 마당 한구석 낡은 의자에 앉아 끝없이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여름, 왕궁으로 향하던 한 무리의 상인들이 잠시 마을에 들렸습니다. 돈이 될 만한 물건이라면 무엇이든 다 사들인다는 장사치들이었습니다.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다들 저마다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며 갖가지 물건들을 들고 나왔고 상인들은 그 물건들을 빛나는 금화로 바꿔주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기억 속에 묻혀있던 작은 보석을 생각해내고 말았습니다. 우리 집에 완두콩만한 보석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할까요? 못해도 금화 300냥은 좋게 될 것이요. 한순간의 삶을 바꾸고도 남을 돈이었습니다. 이에 아들은 곧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동안 심장의 고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은 늘 그렇듯 어둡고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열쇠가 어디 있죠? 장롱 열쇠 말이에요. 아들은 우당탕 문을 열어젖히며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마당의 한 구석, 아버지의 낡은 의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집안을 뒤져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의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며시 문을 열자 침대 위에서 아버지가 고온히 잠들고 있었습니다. 아, 드디어 아버지께서 잠이 드셨구나. 아들은 살금살금 다가가 아버지의 잠든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치 아기처럼 천진하고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장롱 열쇠는 베개 밑에 깔려 있었지만 아들은 차마 베개 밑으로 손을 뻗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잠든 얼굴에 살짝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꿈을 꾸고 계시는 거지? 아들은 아버지의 잠든 얼굴을 좀 더 가까이 보고 싶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아버지가 잠든 모습을 보는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얼굴에서 차마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마에는 세월이 남기고 간 주름살이 깊게 파여 있었으며 반쯤 벌린 입과 코로는 보석보다 귀한 들숨과 날숨이 하염없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푹 주무세요. 아기처럼 편안하게 주무세요,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의 낮잠을 지키는 동안 밖에서는 말발굽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마을을 떠나는 소리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손등 위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 새근새근 맴돌아왔습니다. 아기에게 전하고 싶은 가치사전, 가족, 서로의 잠을 지키는 사람들. 아기야, 잠이 들면 누구나 처음으로 돌아가. 처음 세상에 나온 아기처럼 연약하고 선해진단다. 낮 동안 출렁이던 마음의 물결도 처음처럼 잔잔해지고 한나절 어지럽던 마음도 욕심도 다 사라지며 잠든 얼굴에는 그저 사랑만 남게 된단다. 그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며 서로의 잠든 얼굴을 오래오래 지켜보며 우리는 가족이 되어가는 거야. 결국 가족이란 서로 잠든 모습을 지켜봐주는 사람들이란다.